2021년 출시한 편의점 수제 맥주를 영상에 싹 담았습니다. 오늘은 그것을 총 결산을 할 텐데 아니 왜 21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산을 해요? 편의점 수제 맥주 시즌은 여름이 이제 성수기고 핫한 제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출시를 해요. 6, 7, 8, 9월에. 물론 그 뒤로도 출시 예정작들이 있지만 이미 보여줄 제품들은 거의 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올해 편의점 수제 맥주 키워드를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콜라보와 대기업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 콜라보 제품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예를 들어 뭐 곰표나 말표, 유동골뱅이 등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트렌드의 흐름을 올해까지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시면은 콜라보가 아닌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. 반 이상 제품이 콜라보 제품이에요.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출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, 거기에 치우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올해 6월에 국내 맥주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에서 KBC를 출범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각 편의점 사사에 하나씩 발을 걸쳐놨어요. 남김없이 발라먹게. 그래도 뭐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편의점별로 하나씩 맥주를 쭉 훑고 갈 건데요. 그냥 하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상중하 등급으로 좀 나누어서 볼게요. 당연히 상중하를 나누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, 아니 저게 왜 상에 있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여기 안에서만 이제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눌 것이고,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맛이고요. 두 번째는 콜라보의 의의성이나 잘 이루어졌는지, 의도한 맥주 스타일대로 잘 구현이 됐는지. 물론 당연히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느끼는 맛도 다 다르니까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물론 여기 있는 맥주들을 다 리뷰를 했었고, 뭐 맛에 대해서 뭐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. 일일이 뭐 구구절절하게 더 설명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재밌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. 올해 3월에 출시한 금성 맥주입니다. 제주 맥주에서 만들었고요.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별 특색이 없었어요. 감귤피를 넣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맛에서 좀 구현될 줄 알았는데 따르고 나서 향만 좀 감귤 향이 올라오고 맛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. 청량하고 가볍게 만들어진 맥주고요. 예전에 저희도 골드스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로고를 한번 볼 수 있었다? 그거 말고는 별 특색이 없었던 맥주였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할을 주겠습니다. 6월에 출시한 노르디스크 맥주입니다. 오비 맥주에서 만들었고요. 사실 이거는 맥주가 좋았다기보다는 노르디스크의 감성이 좋아서 맛 자체는 그냥 오비 필스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맥주 같습니다. 맛만 봤을 때는 그렇게 차별점은 없지만 캠핑 가서 감성용으로 들고 갈 만하다. 제가 또 감성충이라 중에 둘게요.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중과 하 어딘가에 두고 싶긴 해요. 맥주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출시했고요. 네이버 웹툰 복화광과 콜라보를 한 맥주죠. 이 맥주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? 이런 느낌이었어요. 왜냐? 어디 감히 맥주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를 해?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올해 나왔던 제품 중에서 가장 좀 반전 있었고 재밌게 마셨던 맥주입니다. 일단 굉장히 호평이 세요. IBU 자체는 낮고 쓴맛은 줄이면서 호배 향 자체는 되게 올디한 느낌입니다. 좀 신선하게 다가왔다? 편의점에 이런 맥주가 나온다고? 마시고 나서 남는 인상으로 봤을 때는 맥주왕이라는 말이 그래도 조금은 수긍이 갔던 맥주 중 하나였습니다. 아마 여기 있는 맥주 중에서 호평 가장 인상적이게 남는 맥주일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을 주겠습니다. 총 이렇게 3개의 자사 수제 맥주가 출시가 되었는데 GS25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수제 맥주에 힘을 많이 뺀 듯합니다. 올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, GS25에서. 아마 그래서 그 사건의 여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, 랜드마크 시리즈 맥주들이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굳이 크게 바꾸지 않겠다, 기존의 라인업에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. 그 다음에 CU 편의점 맥주입니다. 올해 6월 출시한 백양 비엔나 라거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맥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? 수제 치즈 돈가스에서 빵가루가 엄청 바삭해도 안에 있는 치즈와 돈가스가 부실하면은 그걸 좋은 수제 치즈 돈가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이 맥주가 딱 그러한 맥주입니다. 비엔나 라거 치고는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았던 맥주예요. 그냥 기존 라거류에서 탄산감 좀 줄이고 끝매가 조금 더 추가한 정도? 그거 말고 딱히 뭐가 있었냐 봤을 때 저는 하를 주겠습니다. 8월에 출시한 고급 IPA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전형적인 기업 홍보용 맥주긴 해요. 이게 막 고급 휘발유의 특성을 맥주에 담았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홍보용이라고 해도 그 점은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왜 고급 휘발유의 특성을 맥주로 나타내는가? 개인적으로 이런 콜라보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, 그래도 좋았던 점은 벨지안 IPA라는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문 장르의 맥주를 가져왔어요. 맛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약간 탈 2,500원급 맥주인데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
그런 생각이 들어요. 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콜라보적인 측면만 봤을 땐 아쉬움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맥주 중에서는 그래도 맛이 참 좋았다. 8월에 출시한 말표 청보도 에일입니다. 저는 작년에 말표 콜라보를 했을 때 별로였어요.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구두약 한 번씩 써봤을 거 아니에요. 그 구두약 냄새가 엄청 독하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연관성을 따지지 말고 재미로 봐야 하는 건가?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드셀처 스타일입니다.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스타일 중 하나예요. 그냥 전형적인 하드셀처의 스타일을 잘 구현을 해냈다? 깔끔하게 그냥 청포도 향만 딱 올라와 주면서 여름에 먹기 참 나쁘지 않겠다, 가볍게. 저는 중을 줄게요. 그 다음엔 9월에 출시한 크래프트 브루스의 라이프 맥주입니다. 우리가 기존에 마시던 호가든, 블루문 또 뭐 있냐, 그거를 라거 형태로 나타낸 맥주입니다.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기대감이 컸어요. 국내 매니아층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크래프트 브루스가 편의점에 출시를 한다니,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. 하지만 좀 기대치에 약간은 아쉬웠다? 벨지안 위트 라거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스타일인가? 벨지안 윗비어 자체가 향이 굉장히 센 맥주예요. 하지만 그것을 끝에를 좀 청량하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맛이 좀 붕 뜨고 애매해진 느낌이 들어버립니다. 근데 캔은 진짜 이뻐요. 이 크래프트 브루스 스타일의 캔 디자인은 정말 좋지만 상에 두기는 좀 아쉬운 맥주예요. 그래서 저는 중을 주겠습니다. 아니, 말이 되냐? 야, 얘가 중인데 얘가 중이야? 개인적으로 이 맥주는 중과 하 어디 사이에 두고 싶고,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중과 상 그 가운데쯤에 놓고 싶은 맥주예요. 전 이렇게 두고 싶어요, 따진다면. CU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개의 자사 수제 맥주가 출시가 되었고, 작년에도 수제 맥주 라인업이 되게 많고 탄탄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이 4개의 맥주 말고도 다른 맥주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좀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들을 선보였죠. 벨지안 IPA, 벨지안 위트라거, 하드셀처, 엠버라거 등 올해 좀 열일했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냥 까놓고 말해서 최악의 맥주? 참 이도저도 아닌 맥주였다. 이거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나?